반갑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희 팀원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마지막 시간이고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여러 세션들을 들어가서 보고 부스도 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끼고 많은 기술들, 제품들, 솔루션들, 새로 나온 것들, 저도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발표드릴 사실 세션은 조금 기존에 들으셨던 혹은 밑에 데모 부스에서 보셨던 거랑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품이 아니고 어떤 기술이나 솔루션이 아니고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은 관점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점의 전환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주로 잘 애용하는 제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고 어제가 월요일인데, 월요일 되면 출근길이 무거우시죠? 저도 월요일 되면 늘 아침마다 이제 많은 그 회의와 여러 가지 산적한 메일들, 숙제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어제 일요일 날 제가 여행을 가기 위해 가지고 이 길을 갔는데, 어제 되게 즐겁게 갔던 이 길이 월요일 아침 똑같은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겁고 머릿속이 복잡할까? 답을 봤더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르구나. 그 이후부터는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이라고 안 하고 아침에 회사로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무실에 왔더니 굉장히 머릿속이 맑아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서비스 세션이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제품의 어떤 특징과 기술의 트렌드 다 좋은데, 이 좋은 거를 과연 어떻게 내가 내 걸로 만들고 잘 쓸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시스코의 이 비즈니스 크리티컬 서비스라는 이 새로운 이름의 서비스고, 사실은 저희 시스코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개념적으로 낯설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쉽게 가능하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저희 그 큰 사업본부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시스코의 가장 요즘 핫한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혹은 커스터머 석세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간단하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 BCS 서비스의 큰 축을 이루는 컨설팅 서비스하고 운영 성과 향상 서비스, 그리고 일부 사례와 요약을 하는 식으로 해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장표를 보고 굉장히 큰 또 울림이 있었습니다. 쭉 보시면 제가 그 전까지 저도 그 제품이나 기술 혹은 IT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 제품 위주, 이 제품의 기능이 어떤 것들이 좋고 가격이 어떻게 되고 브랜드 인지도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다가 이 장표를 한 10번, 20번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애플 제품을 한동안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아이폰, 뭐 아이패드 혹은 그 맥북까지 쓰고 있으면서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가 어떤 의미일까 봤더니 이 애플의 제품들이 제품의 기능을 먼저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쓰는 고객들이 과연 이 제품을 가지고 소유하는 동안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걸 항상 먼저 생각하고, 그럼 그 익스피리언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정말로 고객들이 그 익스피리언스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어떤 사상을 여기에 넣어야 될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는 거죠. 저도 그래가지고 2년 전에 제가 차를 살 때 그 로직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 전까지 제가 차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는 인테리어가 어떤 게 좋을까, 어떤 색깔이 디자인이 좋을까, 뭐 비용은 어느 정도면 좋을까, 이런 일반적인 차 구매 패턴을 생각하다가 과연 내가 이 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익스피리언스가 뭘까 봤더니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용도가 출퇴근용일까, 아니면 주말에 레저용일까, 누구하고 타고 다닐까, 어느 도로로 갈까,
어떤 날씨에서 타고 다닐까? 고장 났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떤 보험을 활용을 해야 될까? 주차하는 데는 좀 편하면 어떨까? 굉장히 많은 이 차를 소유하고부터 내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차를 타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은 차를 타게 되는데 내가 어차피 차를 사가지고 집에 주차장에다가 전시해 놓을 게 아니고 나는 이 차를 도구로서 나의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끔 내가 활용하고 싶은데 정작 중요한 나의 이 활용 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 전까지는 차를 구매했던 거죠. 모든 제품들을 제가 구매할 때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제품을 혹은 이 솔루션을 구매할 것이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베스트 익스피리언스를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내가 이걸 가지고 누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차를 구매하고 지금 2년 동안 타고 있는데 저는 너무 이제 행복한 거죠. 왜? 내가 정말로 생각했던 2년 전에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이 차를 타면서 겪고 싶은 모든 경험들을 제가 지금 그렇게 경험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저희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하고 고객 경험이라는 말하고 이게 이제 같이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다.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고객 경험들이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고 원타임이 아니고 3년, 5년, 10년 동안 내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동안, 운영하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기는 장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경에 대한 구성일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익스피리언스를 내가 계속해서 베스트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가냐. 결국엔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개인적인 물품이든 B2B 비즈니스든 간에 결국엔 뭔가를 구매하고 팔고 소유하고 한다는 것들은 모든 게 사실은 제품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은 그 제품 뒤에 숨어 있는 익스피리언스를 사실 저희가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BCS 오늘 말씀드린 BCS뿐만 아니고 사실은 시스코의 모든 이 서비스들이 고객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익스피리언스들을 같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고민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좀 더 편하고 정말로 시스코 제품을 샀을 때 혹은 시스코 고객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다른 밴드보다 훨씬 더 많은 고객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서비스의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그 SP 세션에서 다양한 통계 데이터들 그리고 오전에 있던 기조연설에서도 저희 조사님께서 VNI 레포트에 나온 여러 가지 이 엔드포인트도 모바일 단말의 숫자 통계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트래픽이 증가하고 IoT, 버추얼라이제이션 혹은 가상현실 또는 5G가 되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모멘텀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화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결국엔 이 비즈니스 어떤 오퍼튜니티를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프 사이클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고객들에게 내 고객이 5G 고객이 됐든 혹은 또 다른 어떤 가상화가 됐든 데이터 센터가 됐든 SDN이 됐든 어떤 고객이든 그 고객이 가질 수 있는 익스피리언스를 최대한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가 사실은 기술보다가 제품보다가 솔루션보다가 더 중요한 명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G에서 5G로 되면서 저도 저희 팀원들이 이제 주요 KT, SKT, LGU 플러스에서 여러 가지 불철주야 이 작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오늘도 세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전에 4G만 구성할 때는 대부분 다 하드웨어 기반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기반, 가상화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인프라 구조가 바뀌고 있죠.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 시스코 제품만으로 혹은 노키아 제품만으로 혹은 삼성 제품만으로 가지고 5G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밴드들의 환경, 멀티밴드 환경이 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솔루션의 복잡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어널리틱스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사람이 했을 때 어떤 반복적인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사전적으로 예측을 하고 혹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이런 기술들이 요구사항이 커지고 고객들은 그 위에서 온탑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돌리면서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서비스 응답 시간이라든지 고객 경험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뭐가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면 어떤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 빅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대시보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장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애를 겪어보는 거죠. 내가 특정 장애를 한번 겪어보면 이 장애가 왜 생겼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장애를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고 혹은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 학습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것들 혹은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예방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하고 빠른 실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여러 솔루션들을 보면은 사전적인 장애 예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장애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냐? 현재 그런 솔루션이 있냐? 절대 특정 툴 하나 가지고 사전적으로 장애를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가 생기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장애가 왜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전적으로 장애를 예방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모든 종류의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셋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혹은 생겼던 그 장애의 DB가 나하고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고, 내가 그 DB를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그 장애들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런 DB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툴 하나 단순히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거기서 생기는 모든 장애들을 예방할 수 있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뭐 보안에 대한 얘기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BCS 서비스는 크게 보면 굉장히 큰 틀의 이 엄브렐라 같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기존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이 전문가, 시스코에 있는 컨설팅 엔지니어라든지 여러 이 오퍼레이션 전문가들이 있던 전문가들 이 그룹의 인텔리전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어널리틱 툴들, 그 다음에 자동화를 위한 어떤 오토매틱한 AI 머신러닝 기반의 저희 매니지먼트 툴들,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리스크를 예측하고 빠른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BCS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가서 제가 몇몇 툴들은 좀 사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프레임워크는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5G가 됐건 혹은 SDN이 됐건 클라우드가 됐건 아니면 레가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한계점이 됐던 이런 아키텍처를 좀 더 나은 아키텍처로 만들어드리고, 그걸 위한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현재 망이 어떤 이슈가 있고 또 차세대 망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고, 앞에서 저희가 많은 세션들을 통해 가지고 텔코 DC라든지 MEC라든지 UDC라든지 수많은 좋은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얘기는 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게,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이거를 내 걸로 못 만들면 나한테 필요한, 나의 목적에 필요한 것들로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똑같은 제품을 우리가 똑같은 형태로 팔거나 우리가 컨슈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엔지니어링 차원에서도 보면은 기존에 있는 엔지니어 분들을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석을 한다든지 오케스트레이션, 보안 컨설팅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먼슬리나 쿼터리 주기적으로 저희하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 망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핸들링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고객사분들하고 계속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아키텍처를 다 크로스 아키텍처로 지원하는 형태가 사실은 이 BCS 서비스라는 큰 틀의 서비스인 거죠. 뒤에 가면서 하나씩 조금 구체화시켜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비스를 하게 될 때 저희가 사실은 서비스도 그렇고 뭐 물건 파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객과 어떤 셀러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마찬가지로 고객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필요한지, 왜 이게 필요한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있어야 되는 건지, 혹은 현재 있는 레가시한 환경의 이슈는 가장 큰 이슈가 뭔지, KPI는 뭔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해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저희는
비즈니스 얼라이먼트 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BCS 서비스의 가장 첫 번째는 고객하고 시스코의 분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이틀짜리 워크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현재 페인 포인트, KPI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올 1년 동안 어떤 부분에 어떤 프로젝트들, 어떤 개선 사항들이 필요할지, 어떤 디자인의 차세대 네트워크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계획 수립하는 킥오프 미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실제적인 어떤 그 단위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수행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1년 동안 같이 저희하고 코어를 하고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백투 베이직을 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수행 성과들에 대해 가지고 고객분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개선을 했고 또 만약 넥스트로 더 만약 한다면 어떤 과제들을 또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BAW 한 번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나올 몇몇 장들은 몇몇 툴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널리틱스 얘기했는데 어널리틱스의 가장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DB화되어 있는 정보들하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생긴 나의 이슈하고 나의 이슈가 이미 어떤 해결이 된 프루브된 솔루션들에 대한 DB하고 연동이 되고 그게 얼마나 나한테 리스크가 있는지 그거를 내한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어널리틱스인 거죠. 로직은 심플한 거죠. 그래서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다른 벤더 혹은 시스코만의 장점이라고 하면 시스코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이 장애와 관련된 것들 하드웨어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정보 이 모든 것들을 다 DB화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시스코 고객분들이 1년에 시스코 태그로 요청하는 장애 건수가 약 200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이니까 그동안 누적된 장애 건수로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DB가 쌓여 있는 거죠. 그 DB하고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시스코 제품들하고 상관관계를 바로 이 BCI 통합 운영 대시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드리고 어널리틱스를 도와드리는 거죠. 대부분 이제 대시보드가 요즘 너무 많아요. 클라우드도 보면은 수많은 대시보드들이 있고 그죠? 뭐 VM웨어 가상화 V센터도 있고 굉장히 많은 대시보드들이 있는데 이 대시보드를 만약 내가 쓰고 싶지 않다. 나는 이미 나의 어떤 NMS를 쓰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제공하는 API 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대시보드 모니터링 솔루션하고 결합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연간 한 200만 건 정도 장애가 열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매달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발생하고 시스코로 요청이 들어오는 케이스를 매달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연간 약 12,000건 정도 케이스가 시스코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열릴 때부터 클로즈 할 때까지 매 케이스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 가지고 평균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어떤 아키텍처, 어떤 제품들의 어떤 이슈로 어떤 장애 패턴으로 장애가 많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봤더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기술의 복잡도 이런 게 아니고 제품의 이슈가 아니고 문제가 생겼는데 첫 번째 문제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두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명령어를 가지고 무슨 로고를 수집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게 또 큰 문제인 거죠. 케이스가 열려가지고 해결되는데 10일 정도가 걸리는데 기본적인 로고 수집하는데 택에서 필요한 혹은 시스코 개발자가 정말로 그 문제를 드릴다운하기 위해서 필요한 로고를 수집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평균적으로 하루나 이틀 저것도 굉장히 빠른 경우입니다. 일부 금융기관, 일부 공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로고 반출 자체도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이번에 새로 저희가 BCS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툴로서 자동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AFM이라는 건데 AFM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백만 건의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고객들이 사용하는 장비에서 올라오는 시스코 로고하고 패턴 매치를 통해 가지고 특정 장비의 특정 패턴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하고 매치가 되면은 거기에서 필요한 로고를 자동으로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고 수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수집한 로고를 바로 시스코 태그로 보내가지고 시스코 태그 엔지니어가 그 케이스를 받아서 분석하기 위한 그 오픈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5분 이하로 단축시키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죠. 사실은 장애의 대부분이 해결하는 데 급해요. 사실 현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하드웨어 문제든 소프트웨어 문제든 환경적인 이슈든 구성의 문제든 어떤 보안 사고든 제일 대부분 많은 이 현장에 계신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이 일단은 한번 교체를 합니다. 라인 카드 교체하고 포트를 교체를 하고 혹은 그래도 안 되면은 장비를 심지어는 리부팅 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로그 수집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임시방편책으로 당장의 어떤 장애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잠재적인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왜? 원인 분석이 안 돼 있고 필요한 로고들 수집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 똑같은 장애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FM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어떤 문제 분석하기 위한 기본 첫 단추를 끼워주는데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사게 되면 꼭 2세트씩 사게 돼요. 샤시도 2개, 슈퍼바이저도 2개, 모듈도 2개, 다 이중화를 하죠. 그죠? 혹은 3중화, 4중화까지도 합니다. 근데 하드웨어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DB도 이중화하고 스토리지도 이중화하고 어플리케이션도 이중화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중화, 3중화를 해요. 혹은 DR 센터 자체를 DR 센터를 구축해서 센터 자체를 이중화를 하기도 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이중화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이중화가 모든 우리가 기대하는 시나리오처럼 동작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퀘스천 마크를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도 큰 국내 대기업 엔터프라이즈가 한번 문제가 생겼어요. 이중화가 필요하고 이중화로 불안하다. 우리 비즈니스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3중화, 4중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4중화까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장애가 생기니까 그 4중화가 동작이 안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 NRA라는 게 뭐냐면은 어느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이중화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화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혹은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가 생겼을 때 취약한 부분인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어느 부분들이 리질리언시가 부족한지, 어베일러블리티를 가장 우리가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바로 이 NRA 서비스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장비에 있는 모든 컨피그레이션들을 갖고 와가지고 얘가 라우팅이라든지 L2, L3 토폴로지를 다 그려줘요. 그리고 그 이중화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결과 레포트를 만들어주고, 만약 거기에 이중화가 안 돼 있고 가용성이 낮은 구간이나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 시스코 BCS 엔지니어 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수정을 해 나가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 해주는 게 바로 NRA입니다. 시스코 장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다른 벤더의 장비들보다가 트러블 슈팅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거기서 하나 얻은 인사이트가 뭐냐면은 기본적인 기능이 되는 장비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특정 벤더에서 특정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 장비가 운영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러블 슈팅 할 수 있는 코드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놓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비싼 개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 제품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코 제품들이 다른 벤더,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보다가 굉장히 좋은 거는 굉장히 많은 피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굉장히 다양한 하드웨어 구성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다양한 환경에서 쓰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뭘 알아야 되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하드웨어 구성 전체적인 토폴로지에서 정말로 안정적인 거냐? 대부분은 그냥 CCO의 레커멘디드 버전 많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시는데 사실은 그게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버전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구성, 소프트웨어 구성, 컨피그레이션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는 얘기하기는 힘든 거죠.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 SLM이고, SLM은 툴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의 가장 최적화된 버전들을 실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좀 더 편하게 해드리고 실제적으로 장애가 생겼을 때 굉장히 시스코의 이 장애 전문 어떻게 보면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분들 혹은 오퍼레이션 매니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쪽 팀에서 저희가 엑스퍼트 케어라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5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가 첫 번째 장애 분석 해결을 해드리고 그다음 루트 코즈를 찾아가지고 다시 똑같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두 번째가 현재 있는 IB에 어떤 자산들이 있고 그 자산들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보안에 대한 리스크 이미 알려진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레포트로 만들어드리고 네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빠르게 에스컬레이션을 하는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로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 버그 픽스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시스코 본사 개발팀을 컨택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 컴포넌트 레벨로 저희가 하드웨어를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어떤 하드웨어 시스코도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을 여러 벤더들로부터 사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고 판매를 하죠. 어떤 벤더들의 어떤 컴포넌트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본사에 있는 혹은 저희 협력사들하고 같이 하드웨어 정밀 분석을 해주는 부분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객분들이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어떤 기술에 대한 혹은 운영에 대한 노하우나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엑스퍼트 케어라는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BCS 엄브렐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아키텍처 디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아까도 앞선 인텔 나이서님 세션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가상화, 클라우드 굉장히 이 새로운 앞으로 가야 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보면은 한 70% 정도의 네트워크가 아직도 레가시한 네트워크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문제는 그 네트워크가 5년 전, 7년 전 구성할 당시에 나의 목적하고 다르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고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아픈데 내가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죠.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운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은 꼭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어떤 IT 인프라든 내가 처음 도입할 때의 모습하고 1년, 2년이 지나 보면은 굉장히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물리적 구성, 논리적 구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옮겨가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죠. 그걸 바로 도와주는 서비스가 저희가 CSA라고 하는 현재 네트워크를 이해를 하고 현재 네트워크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이 부분들에 어디에 취약성이 있고 이거를 앞으로 퓨처 네트워크로 퓨처 스테이트로 가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어떤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이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해주기 위해 가지고 시스코 CX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툴이 있는데 이글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국내에 있는 모 공공기관의 고객께서 지난 한 5년, 7년 동안 네트워크 아웃소싱을 맡겼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SDA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ACI를 통해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자동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부는 했는데 이거를 그 다음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도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전국의 사이트를 6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네트워크 구성을 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긁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네트워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투비 모델로 가고 싶어도 현재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고 어떻게 이행을 해 나가야 될지 감이 안 오게 되는 거죠. 이글아이가 바로 도와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얘가 장비에 있는 모든 쇼 커맨드를 통해 가지고 로지컬한
현재 사용 현황을 토폴로지로 다 그려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글라의 몇 개의 샘플 화면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걸 통하면은 현재 네트워크 장비의 인벤토리라든지 토폴로지라든지 L2, L3 구성 현황이라든지 혹은 네트워크 포트들을 어떤 포트들을 얼마나 쓰고 있고 VLAN에 어떤 포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할당돼 있고 브리치 도메인이 얼마나 큰지 이런 모든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앞으로 가려면은 뭐 구간해서 어디 부분을 먼저 SDDC로 이행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SDA로 가고 어떤 부분을 와이파이 6로 가야 될지 이런 전략들을 저희가 수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런 툴들이 사실은 특정 벤더밖에 안 되는 한계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글라이는 시스코 제품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벤더 혹은 로컬 벤더에 있는 인벤토리 정보 혹은 그 망에 있는 모든 IB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로지컬한 토폴로지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SA 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기는 한 3개월 정도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예시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망 사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의 복잡도에 따라 가지고 기간은 뭐 2달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킥옵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하고 현황 정보 분석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통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마지막 전체적인 디브리프를 통해서 어떻게 현재 망이 구성되어 있고 투비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냥 샘플 몇 가지에만 간단하게 제가 이제 가지고 온 화면 스크린 캡처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고객이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 수행하기에 복잡한 부분 혹은 비즈니스 리퀘어먼트가 굉장히 큰 부분 나눠 가지고 향후에 어떤 부분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아키텍처로 투비 모델을 그려야 된다는 것까지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툴이 좋은 게 있고 제품이 좋아도 이거를 어떻게 잘 딜리버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설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BCS 서비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시스코의 전문 인력들이 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쪽에 말씀드렸던 컨설팅과 관련된 대부분의 부분들은 저희 컨설팅 엔지니어들, 그다음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운영 성과 향상과 관련된 서비스 부분은 하이터치 오퍼레이션 매니저, 하이터치 엔지니어, 그리고 글로벌에 있는 HTTS 텍이라든지 굉장히 로컬과 글로벌 리소스가 전체적으로 이 BCS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 사례 한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SP 고객이고 아세안에 있는 고객인데요. 이 고객은 지난 3년 동안 이 BCS 서비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저희하고 계속해서 페이스를 맞춰오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해년도에 이쪽에서는 굉장히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자산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표준화가 안 돼 있었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서포트빌리티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버전도 다 틀리고 피처도 틀리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베스트 에포트를 나타낼 수 있을지,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경험을 좋게 할 수 있을지를 가지고 1년 동안 그 프로젝트를 했고, 그 두 번째 연도에는 이 아키텍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적화하는 게 가장 좋을지, 아까 말씀드렸던 NRA를 통해 가지고 어디에 가장 페일리어 포인트가 큰지, 위크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뭐 랩 환경을 꾸밀 때는 어떤 밸리데이션들이 필요한지 이런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최적화라고, 3년 차에는 운영 역량을 좀 더 고도화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부분을 저희하고 같이 BCS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BCS는 크게 이제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를 좀 더 고도화하고 운영 성과를 좀 더 최대화하기 위한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운영하는 인프라의 운영 성과를 최대한 좋게 하고 장애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 드리는 서비스를 도와주는 이 익스퍼트 케어 서비스 두 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500 고객 정도가 실제 BCS 서비스 고객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 고객들의 전체적인 이 BCS를
활용하시는 동안 다양한 이 비즈니스 아웃컴들을 봤더니 결국에는 약 44% 정도 장애 해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다양한 어떤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이슈, 히파라든지 삭스라든지 이 컴플라이언스를 필요로 하는 영역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을 다 자동화해 가지고 컴플라이언스 향상을 시켰고, 장애가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사람이 그거를 인지하고 굉장히 늦게 감지를 하고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AFM이라든지 이런 자동화 툴들을 통해 가지고 장애 자동 감지 보고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저희가 향상을 시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용성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실제 내가 이중화, 삼중화 했던 것들이 정말로 그렇게 잘 동작하는지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들을 도와줬고, 기타 그 외에도 다양한 KPI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객분들이 실제 내가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 이 중요한 IT 에셋들을 정말로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쓰고 있는지, 또 그게 만약에 예전에 도입할 때의 목적과 다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들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앞으로의 운영 과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고 KPI를 더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도와주는 서비스가 BCS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표는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사고 간다는 게 어떤 시퀀셜하게 지금부터 앞으로 내다보는 관점도 당연히 필요하고, 반대의 입장에 서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정말로 내가 필요한 비즈니스에 맞게끔 맥시마이즈하고 내가 여기 통해서 얻고자 하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뭔지를 명확하게 먼저 좀 그리시고, 거기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어떤 제품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지 거꾸로 리버스로 생각하는 관점들을, 양쪽의 이 사고들을 밸런스 있게 가지셔야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제품과 기술을 잘 도입하시고 또 그거를 쓰셨을 때 정말 내가 기대했던 최고의 어떤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모쪼록 둘째 날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